자, 이번엔 선분의 내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원래 이제 내분점이라는 애랑 외분점이라는 게 두 개가 다 있었어요. 외분점. 근데 이 공통수학 1으로 넘어오는 교육과정에서는 외분점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내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분점에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분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선분을 안에서 나누는 점입니다. 안에서 나누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오른쪽에 그림이 있긴 한데 선분 A부터 B까지가 있다고 합시다. A부터 B까지가 있을 때 요 안에 어느 하나의 점을 P라고 하고 이 하나의 점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잘린 선분이 생기죠. AP라는 선분하고 BP라는 선분이 생기는데 이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때 요 P라는 점을 우리는 선분 AB에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기 때문에 M 대 N 내분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때 이 P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 선분을 선분의 안쪽에서 잘라서 나누어주는 점을 우리는 내분점이라고 부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궁금한 거는 이 A의 좌표가 x1이고 B의 좌표가 x2일 때, 그리고 얘네들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라면 이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이제 관심 대상입니다.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P이기 때문에 P의 좌표를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 그림상으로는 P가 A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X1이 X보다 작고 X가 X2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AP의 길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를 배웠습니다. 원래는 절대값을 씌워줘야 될 건데 지금 그림에서는 이제 P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X 빼기 X1이 AP의 길이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BP의 길이는 X2에서 X를 빼주면 되겠죠. 이 두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기 때문에 그대로 비례식을 세워주면 요거 대 요거를 했을 때가 M 대 N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비례식을 풀어주면 mx2-mx에 nx 빼기 nx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같은 애들끼리 좀 모아줍시다. 여기에 x 있고 여기 x 있으니까 얘를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m 더하기 n의 x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nx를 좌변으로 넘기시면 mx2에 nx1이 됩니다. 따라서 양변을 나눠주시면 x라는 애가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P라는 아이의 좌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데, 요거는 아무래도 공식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공식을 기억하는 방식은 이렇게 돼요. 내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비율을 그대로 더해준 걸 분모에다가 씁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애는 얘하고 얘를 크로스해서 곱해서 앞으로 끌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림을 다시 좀 그려보면 여기 A, 얘가 이제 x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B, 여기에 x2가 있다라고 하고, 요 사이에 이제 P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들의 길이의 B가 M 대 N일 때 이 P의 좌표는 일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더한 거 분모에 써주시고 크로스해서 곱할 겁니다. 요렇게 반대 방향으로 곱해서 앞으로 끌고 오세요. 그러면 mx2가 될 거고, 또 뒤에 있는 친구를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뒤로 끌고 가. 그러면 nx1이 되겠죠. 이거 분모를 더했으니까 분자도 똑같이 더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듯이 요런 공식이 탄생을 해주게 되는데, 요 공식은 어쨌든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암기를. 자, 근데 만약에 m하고 n이 같았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m 대 n은 결국 m하고 n이 똑같으면 m 대 m이니까 1대1이 되죠.
그럼 결국 선분을 1대1로 쪼개겠답니다. 선분의 1대1로 쪼개겠대요. 그럼 반드시 이 선분의 정가운데에 위치하는 점이 나타나게 될 거고, 얘를 우리는 앞으로 중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중점. 이 중점을 보통 M이라고 표기하는데, 말 그대로 M하고 N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M하고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더해서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겠고, 따라서 중점을 구할 때에는 이렇게 더해서 반으로 나눠준 걸 중점의 좌표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할 때 가만히 보면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눴어요.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을 계산한 거랑 같죠. 평균.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평균을 낸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 수직선 위에서의 이 내분점을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분을 할 때 이 M하고 N이라는 비율 있죠? 얘네들은 뭐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비율을 쓸 때 마이너스 1대2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M하고 N은 반드시 양수값이어야 된다. 이 정도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좌표 평면 위에서의 선분의 내분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중등기하가 살짝 필요한데, 중학교 때 우리가 어떤 걸 배우냐면 이렇게 평행한 세 개의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직선을 관통하는 두 개의 다른 직선이 있어요. 자, 이때 요 길이 대 요 비율이 요 길이 대 요 비율이 된다. 요런 게 이제 성립을 하죠. 세 개의 평행선이 존재할 때 이 평행선을 뚫고 지나가는 두 직선이 있으면 나누어진 길이들의 비율이 같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거 연장해가지고 삼각형 만들면 다 닮음이라 그렇게 되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식을 증명을 해볼 건데, 밑에 아마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합시다. B라는 점을 x2, y2. 이제 좌표 평면 위니까 좌표 두 개 나오겠죠. 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요 선분을 가운데에서 M 대 N으로 찍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P가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이니까 x, y라고 놓고 x랑 y가 어떤 식을 만족하는지 볼 거예요. 자, 근데 보면 A에서 x축의 수선의 발 하나 내립니다. 이렇게. P에서도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B에다가도 x축의 수선의 발 내리면 지금 세 개의 동의각이 똑같죠. 직각, 직각, 직각.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제 평행한데, 이 세 개의 평행선을 뚫고 지나가는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AB하고 X축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A부터 P까지 비율이랑 P부터 B까지의 비율, 요 비율이 수선의 발까지의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M 대 N으로 나누고 있으니 결국 밑에서도 M 대 N으로 찢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X좌표가 X하고 X2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P의 X좌표는 X1과 X2를 연결한 요 선분의 M 대 N 내분점이 되겠죠. 근데 요거 아까 우리가 공식으로 뭐라고 배웠었냐면 MX2 더하기 NX1 나누기 M 플러스 N이라고 배웠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Y축에다가도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 건데, Y축에 수선의 발 내리시고 P에서도 Y축에 수선의 발 내립니다. B에서도 Y축에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또 수선의 발길이 내려졌으니 초록 색깔 3개가 평행할 거고, 직선 AB랑 이번에는 Y축이 뚫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B가 M 대 N이에요. M 대 N.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 역시도 M 대 N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Y라는 애의 역할은 Y1부터 Y2까지 연결한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한 친구가 되겠네. 그럼 아까 X1하고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게 이런 식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Y도 문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P의 X좌표랑 Y좌표가 각각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얘네들을 모아서 순서상으로 모아주면 이런 공식이 탄생하게 되겠네요. 이런 공식.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내분점을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직선에서 했었던 공식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같은 짓을 y좌표에다가만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아까 우리가 수직선에서 중점을 구할 때 중점은 우리가 평균을 내서 구하기로 했죠. 좌표 평균. 그거랑 마찬가지로 y좌표도 평균 내서 나오면 중점의 좌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자, 요거를 볼게요. A가 마이너스 3,5입니다. B가 2,-5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에서는 얘를 3대2로 내분하래. 크로스해서 쓸 거니까 이 비율을 위에다가 씁니다. 자, 그럼 P라는 애는 일단 비율끼리 더한 거 우리 분모에 쓰기로 했으니까 3하고 2를 더한 5를 분모에 써주시고 크로스 합니다. 3하고 2하고 곱해. 그래서 앞으로 끌고 오세요.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곱해서 크로스로 됐고 뒤로 갑니다. 그러면 더하기 마이너스 6이 되겠죠. y좌표 똑같아.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해서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랑 앞에 있는 애랑 곱해서 뒤로 끌고 가요. 그러면 얼마 되지? 2에다가 얘죠. 얘. 지금 앞하고 뒤를 곱했으니까 뒤하고 앞 이렇게 곱합니다. 그럼 2, 50. 요거 두 개 더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분자가 0이니까 0, 분자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요런 좌표가 탄생하게 되겠죠. 중점을 구하라는 게 3번인데 중점은 평균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하고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 그거 절반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써주시고 5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하면 0이니까 평균 내면 0이 되겠죠. 중점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분점하고 중점 구하는 걸 봤으니 뒤에 필수예제 가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시죠. 자, 필수예제 7번입니다. 선분의 내분점인데 지금 세 점 A, B, C 나와 있습니다. A랑 B를 2대3으로 내분을 해달래요. 자, 그럼 A가 3,1에다가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얘를 아까 얼마였지? 2대3입니다. 2대3. 그러면 내분점이 P니까 마찬가지로 더한 거 분모에다가 써주시고 크로스로 곱합니다. 2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3하고 3, 9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3하고 1, 3 더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좌표가 분자 5 됐으니까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요게 P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P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하고 이번에는 B하고 C는 8,6이죠. 얘를 3대2로 내분하는 걸 Q라고 하집니다. 똑같아. 그럼 5분의 써넣으시고 앞에 거 뒤에 거 24, 앞에 거 뒤에 거 빼기 4 더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앞에다가 뒤에 거 앞에 거 뒤에다가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분자 20이니까 여기 4, 분자 10이니까 2. 그래서 Q의 좌표가 4,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PQ의 길이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두 개 길이 재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X좌표 3칸 차이 나니까 제곱하시고 Y좌표도 3칸 차이 나니까 제곱해주면 루트에 18 되겠고 얘가 3루트에 2가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선분의 내분점을 구할 때 좌표의 세팅이 좀 예쁘게 되어 있으면 두 번째 풀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요게 사실은 훨씬 빨라서 그래서 보이면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A하고 B라는 애를 아까 2대3이었나요? 네. 2대3으로 내분하는 거, 뭐 A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있겠죠. 그 점을 P라고 하집니다. 2대3이에요. 비율이 2대3. 자, 이때 어쨌든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유도하면서도 보셨겠지만 이게 X좌표와 Y좌표를 결국 각자 구한 걸 모아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기에서도 X좌표하고 Y좌표를 좀 따로 볼 거예요.
자, A의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1이죠. B의 x좌표가 마이너스 2, y좌표가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지금 이제 뭐 할 거냐면 생각을 잘 해보세요. 다시 한 번만 앞으로 갑시다. 결국 요 선분 AB를 내분하는 요 비율이 x좌표를 내분하는 비율이 되고 y좌표를 내분하는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x좌표랑 y좌표를 따로따로 볼 겁니다. 해서 이거 잘 보시면 일단 이거 두 개를 더하세요. 5가 되죠. 근데 x좌표 잘 보니까 얘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네 둘의 간격이 5가 되죠. 근데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줄어들어요.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감소하는 중이에요. 감소하는 중. 근데 그 와중에 2하고 3으로 쪼개져. 마침 얘네가 5칸 차이인데 2대 3으로 찌질라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2만큼 감소시키고 3만큼 감소시켜주면 차례대로 맞아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율끼리 더한 값이 좌표 차이의 약수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경우 좌표가 이제 5칸 차이인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5잖아요. 이렇게 똑같거나 뭐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7이야. 해서 얘네가 10칸 차이. 10칸 차이는 5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좌표가 좀 예쁘게 세팅되어 있을 때 이렇게 구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y좌표도 1에서 마이너스 4까지 감소하는 방향이죠. 그럼 여기에서 1로 갈 때 이제 감소시킬 건데 마침 얘네도 5칸 차이가 납니다. 5칸. 근데 그걸 2대 3으로 찢어서 나갈 거니까 2를 빼시고 3을 빼시는 거예요. 그럼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네들을 모아주면 피해 좌표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제 Q를 한번 구해볼 건데 Q는 아까 BC의 내분점이었어요. 자, 여기 B, 여기 C. 이번에는 3대 2로 내분을 하게 됩니다. 3대 2였죠. 자, 똑같이 x좌표, y좌표 써주시고 지금 B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C가 8하고 6입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x좌표가 마이너스 2부터 8까지 증가합니다. 근데 10이 증가했어요. 근데 3하고 2를 더하면 5였잖아. 그러면 5를 2배 한 게 지금 10인 거잖아요. 2배 한 게. 그러면 6하고 4의 비율이 되겠네. 6하고 4. 그럼 증가할 때 총 10이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6을 증가시키고 1로 갈 때 4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 2에서 6을 더했으니까 여기 4가 되겠죠. 마찬가지 y좌표도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10이 증가합니다. 그럼 똑같이 1로 갈 때 플러스 6 해주시고 플러스 4 해주면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6을 더했으니까 y좌표 2가 되겠고 따라서 q의 좌표가 4,2가 되겠죠. 그럼 3칸 차이, 그래서 3루트 2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좌표의 간격이 비율을 더한 것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 이렇게 얼마씩 더하거나 빼주면 되는지를 계산하면 공식보다는 빠르게 구할 수도 있어요. 연습을 해보시면 편할 겁니다. 자,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얘는 한 번씩 이제 내신에 좀 보이는 문제기는 한데 같이 한번 문제 봅시다. 지금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A랑 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3, 4분면 위에 있답니다. 그럼 어쨌든 내분점을 구하셔야겠고 3, 4분면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x좌표도 음수여야 되고 y좌표도 음수여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 비율이라는 건 음수끼리의 비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 양수여야 되고 얘도 양수여야 됩니다. 그럼 t가 0보다 커야 되고 1 빼기 t도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정리하시면 0부터 t가 1까지 이런 범위를 하나 구할 수가 있겠고 이젠 진짜로 내분을 해봅시다. 어쨌든 x랑 y를 좀 따로따로 구해 볼 건데 분모에는 비율끼리 더한 게 들어가죠. 근데 t하고 1 빼기 t를 더해봤자 1이니까 크로스해서 내려오면 돼. 그러면 t하고 5t에 마이너스 4하고 1 빼기 t를 곱하겠죠. 전개하면 9t 빼기 4가 됩니다.
3, 4분면이려면 음수여야겠고, 마찬가지로 y좌표 마이너스 6t에다가 2배의 1 빼기 t. 그럼 얘는 마이너스 8t에 플러스 2가 되고 얘도 음수여야 되네. 그럼 여기에서는 t가 9분의 4보다 작을 거고, 여기에서는 t가 8분의 2, 4분의 1보단 크겠죠. 그럼 또 이제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3, 4분면에 있을 거니까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 4분의 1부터 9분의 4까지가 되겠네. 그러면 t의 값의 범위가 총 두 개 나옵니다. 얘하고 얘가 나왔는데 얘네 둘도 동시에 만족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얘네끼리도 이제 공통 범위 구합시다. 0보다는 4분의 1이 크니까 4분의 1에서 시작을 하시고 1보다는 9분의 4가 작으니까 9분의 4까지. 결국 내가 찾는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맨 처음에 비율이 양수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 친구랑 3, 4분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친구랑 공통 범위를 구했는데 얘가 나온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이거를 까먹었어도 답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거 안 구해서 공통 범위에서 이제 실수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요거 체크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자, 똑같이 다시 위에다가 써봅시다. a가 2,3이고 b가 마이너스 3,5랍니다. 얘를 k 대 2로 내분하는 애가 요런 직선 위에 있대요. 항상 뭐뭐 위에 있다 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대입을 하라는 문제예요. 대입. 자, 그래서 우리는 내분점을 먼저 구해볼 건데 일단 더한 거 분모에다가 써주시고 분해, 더한 거 분모에다 써주시고 분해, 크로스해서 내려옵시다. 마이너스 3k에 더하기 4가 되겠고요. 5k에 더하기 6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지금 저 직선에 대입해야 되는데 결국 얘가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y한테. 그럼 결국 얘네들끼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분모가 똑같아. 어차피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y는 x 플러스 6이라는 식을 y 마이너스 x는 6이라는 식으로 바꿔서 대입을 합시다. 자, 그래 주면 y에서 x를 뺄 겁니다.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k 플러스 2는 분모가 공통이겠고 분자끼리 뺍니다. 그러면 5k에서 마이너스 3k를 빼니까 8k, 6에서 4를 빼니까 2 이렇게 되겠고 요게 6이란 이야기죠. 분모 보내면 8k 더하기 2가 6k 더하기 12가 되겠고 2k가 10이 되니까 찾는 k의 값이 5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발전 예제 10번입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선분의 연장선 위의 점인데 얘는 내신에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내신에. 그래서 꼭 잘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마지막 조건을 보면 A, B의 길이가 3배의 BC가 된대요. 자, 요런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비례식으로 바꾸어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A, B 대 BC가 3대 1이 돼야지만 이 내분에서 이 비례식 내항하고 외항을 곱했을 때 A, B가 3BC다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면 C의 좌표를 구할 때 저 비례식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두 가지의 상황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 A하고 B를 그려요. A하고 B. 일단 이 얘하고 얘한테 공통으로 들어있는 알파벳을 찾으시면 B입니다. B.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A, B를 대충 이렇게 찍어놔. 근데 3대 1이래. 3대 1. 그러면 요렇게 합시다. A, B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3배가 되는 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3분의 1만큼 잘라서 이 C를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C를 찍어. 그래서 비율이 3대 1이 되게. A에서 B로 가던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3대1을 할 때 A에서 B로 가는 방향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3만큼 갔다가 1만큼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3만큼 갔다가 1만큼 나간 거고 얘는 3만큼 갔다가 1만큼 들어오는 겁니다. 해서 여기에 C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지금 3대1이 된 거죠. A, B 대 BC가 3대1이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전체가 3인데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C가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분 AB의 연장선 위라 그랬죠. 지금 얘를 보면 선분 AB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경우에서는 얘를 날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직선 AB 위에 C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문제에서는 위의 상황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좌표 써봅시다. 아까 했던 거대로 갈 거야. X가 지금 A는 2가 되고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C를 찾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거가 3이잖아. 근데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딱 3칸 차이죠. 3이 떨어졌어. 그럼 B에서 C로 갈 때 1이 떨어지면 3대1이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마찬가지 Y좌표가 얘 3이고 얘 6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3하고 6하고 딱 3 차이 나. 얘 3이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번엔 더하기 3입니다. 그럼 3대1이 되려면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서 7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모아 놓으면 C의 좌표가 마이너스 2,7이 되겠네. 근데 또 이제 이 풀이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이용한 풀이를 한번 해보면 C가 누군지 모르니까 A, B라고 두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얘하고 얘를 연결한 이 선분을 3대1로 내분한 지점이 B입니다. 이렇게 볼 겁니다. 다시 A가 아까 얼마였죠? 2,3. 그 다음에 C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를 3대1로 내분했더니 B가 나왔대. 그럼 X좌표 확인해 보시면 B의 X좌표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저거 비율 두 개 더한 거 4분의 3A에 더하기 2가 되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A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B의 Y좌표였던 6은 저거 내분점 4분의 3B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넘어가서 24, 21이 되니까 B의 값이 7. 이렇게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를 어쨌든 잡아서 B를 내분점으로 인식을 하시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XY 좌표의 비율 관계를 가지고 C를 구하시든 편하신 걸로 구하시면 되겠고 결국 핵심은 이 처음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A에서 B 방향으로 넘어가던 방향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갔다가 들어올 건지 문제 상황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1번입니다. 이번에는 평행 4변형이 주어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단원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뭔가 상황이 잘 눈에 안 들어오면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평행 4변형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 평행 4변형 이거 문제 잘 읽으셔야 돼. ABCD라고 하는지 ABDC라고 하는지 이걸로 또 장난질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파벳을 적을 때 이 반식의 방향으로 쓴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ABDC라고 하면 이 순서로 적혀야 돼. CD라고 하면 이 순서로 적혀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하는지 항상 잘 보시고 지금은 ABCD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좌표를 써줍시다. A의 좌표가 0,6이래요. B가 6,-2라 하셨고 C가 7,5일 때 문제에서는 D의 좌표를 구해달랍니다. 자, 그러면 평행 4변형의 가장 좋은 성질 중에 하나는 대각선을 서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두 개의 대각선은 각각을 2등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2등분 합니다. 그러면 2등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BD의 중점과 AC의 중점이 일치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점을 구할 때 평균 냈죠?
뭔가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눌 거야. 근데 중점이 일치해야 된다며. 그러면 내가 A랑 C를 데리고 중점을 구하는 거랑 B랑 D를 데리고 중점을 구하는 게 같아야 되겠죠. 자, D의 좌표 A,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C를 갖고 중점의 X좌표를 구했을 때 중점의 X좌표가 0하고 7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겠죠. 마찬가지로 A하고 6을 더해서 반으로 나눌 겁니다. 그럼 양변에 2가 똑같이 있으니까 날려주시고 좌변 7이니까 A의 값이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눈치가 빠르면 어차피 중점 구할 때 분모에 2는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야. 지워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좌표의 합이 같으면 됩니다. 좌표의 합. 자, 그러면 중점의 y좌표는 합으로 구해봅시다. 지금 A하고 C의 y좌표의 합은 6 더하기 5니까 11이 되겠죠. 그럼 얘가 B의 y좌표랑 D의 y좌표랑 B의 y좌표인 B와 마이너스 2를 더한 거, 요거랑 같아야 돼. 그래서 B의 값이 1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걸 모아주면 D가 나오겠고 답은 1,13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필수 예제 12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학교 도형이 하나 등장을 할 건데, 자, 요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A, 여기 B, D, C라 하고, 이 A, D라는 애가 내각 A를 2등분 했다 합시다. 자, 내각의 2등분선의 성질인데, 중학교 때 배우기는 하지만, 혹시나 까먹으셨으면, 이번 기회에 다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각의 2등분선. 자, 어떤 게 성립하냐면 AB 대 AC는 BD 대 CD가 성립합니다. 즉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게 성립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길이를 계산했더니 M 대 N 비율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결국 BD와 CD의 비율이 M 대 N이란 이야기니까 요 D라는 애는 선분 BC의 변 BC에 M 대 N 내분점이 돼요. 근데 우리 내분 배웠잖아. 그러니 ABC라는 점의 좌표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D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의 상황을 보면 지금은 이렇게 그림을 주셨으나 만약에 그림이 안 주어지고 이렇게만 문제가 나와도 우리는 그림을 저렇게 그려서 풀 줄 아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X좌표를 보니까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5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5부터 마이너스 7까지 12칸 차이 나죠. 피타고라스 수 13 되겠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 X좌표 4칸, Y좌표 3칸이니까 여기 길이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B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일 거고 C가 5,2입니다. 얘를 13 대 5로 내분해달래요. 자, 그러면 저거 두 개 더한 거 분모에 써주시고 13 곱하기 5니까 65에다가 5, 4, 마이너스 20 13, 2에 26 5, 7에 35 요렇게 D가 결정되겠네. 계산해 주시면 D라는 애가 65에서 20을 뺐으니까 45가 되겠죠. 18분의 45 그럼 2분의 5가 되겠고 y좌표는 18분의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혹시나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아까 했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4하고 5하고 13대 5로 쪼개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지금 이거 더하면 이제 18 나오죠. 얘네 간격이 9입니다. 그럼 여기서 넘어갈 때 2분의 1칸 차이 나니까 여기에서 2분의 13을 더해 주셔야 되고 뭐 이런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이제 귀찮다 보니까 여기서는 안 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얘가 얘 배수일 때 좀 이제 쓰는 거를 연습할 거고 얘처럼 이제 분수일 때는 지금은 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D의 좌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